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고려하는 기준은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 갱년기 진단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로진 남성의원 부산점 김태경 원장입니다. 남성 갱년기를 이야기할 때 피검사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혈액 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약물, 호르몬, 운동요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갱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피검사 한번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액 검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첫 단계로는 아침 시간대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하루 중에도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오전 체열이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고 있다 없다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갱년기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치 변화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피로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욕이나 발기력 변화는 어떤지, 의욕, 집중력, 수면 상태는 어떤지 이런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같이 봅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체중이나 복부 비만은 어떤 상태인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즉, 혈액 검사는 출발점이고 진단은 항상 수치와 증상, 생활 상태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라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수치가 예전의 나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았던 분이 몇 년 사이에 크게 떨어졌다면 수치는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몸은 이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검사 수치만 보고 끝내기보다는 증상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고려하는 기준은 얼마나 불편하냐입니다. 피로와 무기력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업무가 눈에 띄게 힘들어졌거나 성기능 변화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커진 경우에는 치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료는 호르몬 치료라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상에 따라 컨디션을 돕는 약물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발기 기능을 보조하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남성 갱년기 치료는 하나의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보다는 지금 내 상태에서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평생 맞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호르몬 치료의 목적은 테스토스테론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떨어진 호르몬 환경을 보완해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치료를 진행한 뒤 피로, 의욕, 성기능 같은 증상이 좋아지고 수면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까지 함께 개선되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간격을 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많이 낮거나 치료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유지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무조건 평생이 아니라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평생이냐 아니냐보다 나에게 필요한 기간이 얼마냐가 더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투여 방식에 따라 특징이 다릅니다. 주사 치료는 일정 간격으로 병원에서 맞는 방식입니다. 효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만 맞은 직후와 시간이 지난 후에 호르몬 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겔 치료는 매일 피부에 바르는 방식입니다.
혈중 농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매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패치 치료는 피부에 붙여서 지속적으로 흡수시키는 방식입니다. 편리할 수 있지만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패턴, 선호도, 반응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초기이거나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운동만으로도 호전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체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력 회복과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한 뒤에 피로가 줄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성기능도 같이 좋아진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분명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와 체력 저하가 진행될 수 있고, 성기능 저하가 반복되면 자신감 저하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직 괜찮겠지와 이제 큰일 났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현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 진단 과정과 증상에 따라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로진 남성의원 부산점 김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